네, 반갑습니다. 발표자 방태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 첫 세션이기도 하고 이른 아침이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DA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DA가 일하기 편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토스증권 데이터 분석팀에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고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실험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A가 만들어야 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희 팀의 미션이 곧 질문의 답이 될 거라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데이터를 주 무기로 의사결정의 품질과 속도를 높인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분석 결과물을 더 빠르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 품질과 속도에는 어쩔 수 없이 본질적인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더 많은 DA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조직의 크기가 확장되면서 더 많은 DA를 채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석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혁신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집약적 관점 해결책이 갖는 5가지 한계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분석 품질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DA의 경험이나 실력, 처한 상황에 따라서 분석 품질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고요. 둘째로 속도의 한계인데 현업에 계신 DA분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업무의 선순위가 바뀌는 긴급한 요청이 종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DA는 품질과 속도 사이의 타협을 강요받게 되고요. 이러한 타협으로 인해서 결국에 분석 역량 및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를 종종 겪곤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석 요청 규모가 늘어날 때마다 인력 채용 규모를 늘려야 되고 이는 비용적 한계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직의 확장성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품질과 규격이 DA 개인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자산화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이는 조직 차원의 지식 자산화와 공유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5가지 문제는 실무에서 DA들이 흔히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스다운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식 기반 산업 관점에서 종사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걸맞는 해결책은 결국에 자동화 그리고 플랫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제는 플랫폼화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런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일부 분석 기법들에 대해 자동화를 해나가면서 일관된 분석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속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절약된 생산성을 통해서 DA는 좀 더 깊이 있는 이성이 필요한 일, 전문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업무 또한 더 고도화될 수 있고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조직 또한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규격화된 형태의 분석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식 축적 및 공유도 용이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플랫폼화를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이 그렇듯 이미 누군가가 고민을 해놓은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문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분석 환경을 참고하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실험 플랫폼이 그 해결책이라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 실험이라고 하는 바는 흔히 이제 A/B 테스트라고 하는 어떤 온라인 통제 실험을 넘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인과추론이라는 그 도구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단순한 그런 분석 생산성, 품질의 트레이드오프를 넘어서 어떤 조직 전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측면에 깊은 노력이 필요로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제
토스증권 직원인지라 저희도 이제 글로벌 증권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권사로 좀 잘 해나가고 있는 로빈훗의 실험 관련 채용 공고를 들고 와봤는데요. 그들 또한 실험에 되게 진심인 기업이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 품질과 생산성 측면에 있어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널리틱스 옵스라고 하는 길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길드는 다른 회사의 TF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부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엿하게 미션과 비전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의 포인트는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실험을 쉽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비전의 포인트는 데이터와 실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된다. 이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성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마디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길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했던 현황과 장기적인 기대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제로 현업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되게 도표가 복잡해 보이는데 제 설명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우측 위에서부터 보면은 박스 색상을 설명드리면 저 파란색은 자동화가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제 꾸준한 고도화는 필요하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 노란색 일부 공수가 필요한 부분은 DA의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라색은 DA의 개별적인 다시 말할게요. 노란색은 DA의 일부 공수가 필요한 부분이고 보라색이 DA의 개별적인 직접 분석과 개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에 이게 제가 입사한 지 한 달 차 됐던 무렵인데요. 이때 파악했던 현황을 좀 보면은 이 가설 설정과 지표 설정은 개별적인 DA의 지원이 필요로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지표 설정 같은 경우는 DA 개별적으로 쿼리를 개발하고 파이프라인 생성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설정, 실험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튜바라고 하는 제품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제 토스 증권에 사실 인하우스 실험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악한 바와 같이 튜바는 실험 관리와 할당만 관장하는 제품이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바는 튜바라고 하는 것이 토스 전 계열사마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파악한 현황은 토스 증권 튜바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단으로 넘어가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고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DA의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병목을 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4달이 지난 지금 2025년 7월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표 설정 같은 경우는 더 이상 DA의 깊은 지원이 필요로 되지 않습니다. DBT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DA는 이 인터페이스에 접근해서 조건문 필요하면은 테이블명만 별도로 입력을 해주면은 지표를 집계하는 실험 데이터 집계 파이프라인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 엔진, 대시보드 또한 뒷단의 통계 분석이 작동을 해서 집계된 실험 데이터를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떨궈져서 그걸 대시보드 레포팅까지 하는 부분까지 자동화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황을 좀 요약을 드리면 튜바는 실험 관리랑 할당을 담당하는데 DA가 어떤 인터페이스에 접근해서 지표 집계에 필요한 조건문 내지는 테이블명 정도와 입력을 하면은 실험 데이터 집계, 통계 분석, 대시보드를 이루는 실험 분석 파이프라인 생성이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수행 관점에 있어서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의 기대 수준은 실험의 엔드-투-엔드 관점에서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다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실험 수행 관점이 아닌 실험 플랫폼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야기를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얘기랑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2025년 3월을 봐주시면 튜바는 실험 관리와 할당만 수행하는 수준이고 튜바 API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실험에 필요한 로깅을 임팔라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으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 단위로 떨어지는 데이터 마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매트릭 스토어 또한 부재를 한 상태였고 그 뒷단에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통계 엔진, 분석 마트,
대시보드까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2025년 7월의 현황은 매트릭스 스토어 부분을 제외한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고 데이터 마트, 통계 엔진, 분석 마트, 대시보드를 이루는 실험 분석 파이프라인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한 연구 개발은 필요로 되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의 기대 수준은 실험 플랫폼 아키텍처 구성 요소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익스페리멘테이션 플랫폼 포탈이 우리가 어떤 이 웹에서 마주하는 어떤 어드민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의 기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측의 그림이랑 같이 참고를 해서 제 설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다양한 실험 기법을 실행하기 위한 할당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의 예시가 이제 멀티아운드 밴드, 스위치백 테스트 같은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실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스토어 및 지표 관리 포탈에 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존재해야 궁극적으로 비전문가 조직인 PO, PM은 DA의 개입 없이 실험 엔드투엔드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곧 전사 구성원인 거고,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대시보드에 관한 UI, UX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더 빠르고 더 민감하게 신뢰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계 엔진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금융업 특성상 A/B 테스트가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인과 추론 관점에 어떤 추정 모델까지 탑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여기서 끝을 내고 좀 다른 차원의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플랫폼을 좀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기술적 관점의 발전은 사실 여러 상황에 대응 가능한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플랫폼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운전은 결국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플랫폼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는 우리 제품을 좀 더 올바른 목적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 수준에 맞는 실험 이해도와 성숙한 문화,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이 필요로 됩니다. 이를 문화적 관점의 어떤 이야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기술적 관점의 발전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챌린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첨부한 논문은 2018년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실험 서밋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인데요.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의 실험 헤드들이 모여서 실험을 스케일업 하면서 겪은 챌린징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이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4개의 거대한 탑 챌린지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부분이었고, 이런 문화적 챌린지를 극복하기 위해 2가지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에 6번, 그러니까 실험 문화를 잘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7번이 실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조직 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것. 이 2가지 해결책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B 테스트의 복잡성인데요. 사실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기획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능의 맥락,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설계 및 분석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고요. 저 또한 현업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리 구성해 놓은 Q&A 리스트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되게 빈번하고, 이로 인해서 제품팀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앙의 실험 조직이 존재해서 각 제품팀을 지원하는 어떤 형태를 중앙 집중식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해결책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작업에 집중이 어려웠고 특정 제품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봤을 때 중앙팀의 모든 제품의 깊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는 각 제품팀의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실험 지식을 주입하는 게 더 쉬운 해결책이라고 정리를 했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실험 전문의식을 확산시켜서 실험을 확장시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스케일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 차원에서 해나가야 될 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되게 해외 주요 테크 기업들의 이런 문화 스케일업을 통해 어떤 정리한 프로그램들을 잘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어떤 것들을 봤을 때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정치화를 막기 위한 실험 피처 출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도메인 전문가를 실험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과 결부된 조직 전체에 일하는 방식 그리고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중앙화된 실험 플랫폼이라는 도구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바뀐 일하는 방식 문화를 좀 동료하고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비 인정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게이미피케이션까지 도입을 해서 더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의 전문화를 위해 협업 및 지식 공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스 커뮤니티 차원에서 위 핵심 요소에 입각해 각각의 조직 구조, 인력, 문화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스 증권에서 이걸 좀 차근차근 실현하기 위해서 길드 활동 간 어떤 기술적 로드맵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로드맵까지 설정을 해둔 상태고요. 이건 실행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건데, 팀 차원으로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유드린 어떤 7월의 현황에서 실험 분석 파이프라인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출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DA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제품 출시 개선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POPM에 일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POPM 분들께 2가지 포인트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 기니까 요약을 좀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실험을 기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DA와 밀접한 논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가끔 어떤 올바른 측정이 어려운 형태의 제품 기획으로 인해서 실험이 가능한 상황이어도 정확한 성격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실험 시작 전에 어떤 해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떤 가설, 지표 설계에 관한 논의는 완전히 끝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논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실험간 발생하는 문제는 Q&A 리스트 순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자산화하기 위해서 실험 챌린징 아카이빙 문화도 조직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서머리를 하면은, 사람의 이해도는 항상 도구의 발전에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교통법규와 운전면허를 전사의 실험 이해도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교통법규, 운전면허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자동차의 발전은 무의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플랫폼의 기술적, 문화적 스케일업을 통해서 제가 그리는 DA의 미래와 조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분석 품질과 생산성의 혁신입니다. 사실 이건 좀 재밌는 게 제조업의 어떤 역사적인 발전 흐름과 되게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플랫폼이 존재하기 전에는 DA의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로 됐고, 이건 일종의 간의 수공업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초기 실험 플랫폼에서는 일부 기법에 대한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DA 개인이지만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실험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방법론들을 자동화함으로써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분석 품질과 생산성에 어떤 동시에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혁신을 통해서 DA 그리고 조직 전체가 일하는 모습이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림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1번부터 보면 DA는 더 이상 어떤 자동차 생산 그런 분석을 하는 것 자체만이 아닌 어떤 운전 그리고 서비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측정 관점의 기획, 설계, 결과 해석에 집중을 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어떤 플랫폼 환경을 통해서 비전문가 조직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나 없이도 어떤 운전을 잘 해낼 수 있는, 실험 엔드투엔드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실험 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어떤 DA 생산성은 절약이 되고 DA는 보다 깊이 있는 이성, 전문성이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도움을 주면 되는 환경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뭐 험난한 지형에서 운전을 도우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둔 거고요. 이런 변화로 인해서 DA의 직무는 전문화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메타의 제품 분석가가 올해 이렇게 제시한 전문화된 DA 세부 포지션이고요. 어떤 비즈니스 포커스, 제품 포커스, 실험 포커스 등으로 강점 기반으로 분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곳인데 해외 주요 테크 기업의 최근의 채용 공고를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순서대로 메타, 애플, 우버, 마이크로소프트고 이런 제품 분석에 전문화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정 도메인의 분석 강점을 지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식으로 고도화된 분석 환경, 플랫폼 환경 그리고 조직의 실험 이해도, 문화에 맞춰서 DA 직군의 IC 트랙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첨부한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의 리서치 페이지예요. 실험 쪽, 인과추론 쪽 어떤 실험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실험 기술이나 문화 쪽으로 이제 연구를 몰두하면서 왜 우리는 글로벌 수준의 DADS 조직에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두었는데 하나는 실험 플랫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분석 품질과 생산성 혁신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에 맞춘 전사 조직의 실험 이해도, 문화적 성숙도의 부재가 우리가 이런 글로벌 수준의 DADS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병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의 DA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다는 건데 실험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분석 품질과 생산성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DA 직무에 보다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의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직 차원의 실험 이해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올려나갈 필요가 있고요. 한 번 더 요약을 드리자면 이런 글로벌 수준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험 플랫폼 기술과 문화의 성공적인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6분이 남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발표를 준비하면서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며칠 전에 링크드인에 올린 글인데요. 이거 지금 텍스트를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제 설명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플랫폼의 사실 기술과 문화의 스케일업은 첫 단추에 불과하다는 거고 머신러닝 AI 분야가 그랬듯이 실험 인과추론 분야에도 저는 박사급의 고급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로. 해외 조직 구성을 보면은 이런 실험 인과추론 분야에 있어서도 고급 인력 유입이 되게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서 DA를 포함한 비전문가 직군, 전문가 직군 둘 다 한층 더 수준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인력들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발해내는 기술 이걸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멀티플을 만들어내서 인건비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첫 단추가 저는 실험 플랫폼 기술과 문화의 스케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있는 장기적인 기대 수준도 그렇고 이런 스케일업하는 부분들이 첫 단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실험 인과추론 관점에서 글로벌 수준의 조직에 도달하기는 아직 갈 길이 참 멀긴 합니다. 그래도 전 토스 커뮤니티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